왜냐하면 단종은 문종이 사망하고 5일째가 되던 1452년 5월 18일 조선 왕실의 예정된 계획대로 경복궁 근정문 앞에서 즉위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12살 단종이 조선의 제6대 왕이 된 겁니다. 10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건 단종이 최초였습니다. 10대 나이에? 네. 그런데 임종 직전 문종이 남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시죠.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게. 혼자 남겨질 어린 아들이 안쓰러웠을까요? 문종이 어떤 신하에게 단종을 꼭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자, 문종의 유언을 들은 신하. 태호 씨 누군지 아시죠? 잘 알죠. 예. 네. 김종서라는 신하였습니다. 김종서라는 신하가 그 태종, 그리고 세종, 문종, 단종 이렇게 4명의 임금님을 모신 신하예요. 단종이 좋아했던 인물이자 또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좀 가장 큰 어른이 없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김종서가 약간 단종의 큰 어른 느낌이었겠네요. 좋은 추측이에요. 임금이 임종 때 세자나 신임하는 신하들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걸 고명이라고 합니다. 김종서는요, 바로 임금의 고명을 받은 고명 대신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 김종서는 궁궐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어른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12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정사를 돌보게 된 단종. 어느 날 정문을 보고 있던 단종에게 문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 문서에는요, 단종이 마주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황표정사. 황표정사? 여기서 황표라는 건요, 노란 표식을 말합니다. 조선에서는요, 보통 인사를 낙점할 때 대신들이 대략 3명 정도를 추린 다음 그들의 이름을 문서에 적어서 왕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왕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왕은 적절한 사람을 골라서 그 이름 밑에 점을 찍는 거죠. 그런데 단종이 받은 문서에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 밑에 의문의 노란색 표식, 일종의 포스트잇 이런 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붙인 거예요? 바로 김종서.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후보 중에서 원하는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미리 표식을 붙여둔 겁니다. 이게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선택을 잘 못하니까 그냥 요거 노란 거 된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렇죠. 처음엔 저도 네. 이런 인사를 하는 게 네. 어려워서 노란 표시를 해주니까 그대로 이제 제가 채용을 했는데 네. 이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왕인데, 어리지만 왕인데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촬영하면서 조금 들었어요. 진짜 허수아비네요, 허수아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렇죠. 비정하고도 냉혹한 정치 현실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단종에게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김종서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종서의 요구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단종이 신하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단종이 목소리를 높인 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사원부의 관리들이 단종을 찾아와요. 그리고는요, 국내에 남아있는 불당, 이 불당을 허물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당이 권례에 남아있는 게 웬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단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이것은 상왕께서 설치하신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어린 단종이 지엄한 왕의 모습을 보이며 신하들의 의견에 반대한 겁니다. 어린 왕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의견 잘 따라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김종선을 비롯한 신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밑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아왔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대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사실 이건 좀 아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예 바보는 아니었네요. 아니 아예 바보가 아니라요. 자아가 좀 단종이 있네.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어렸을 뿐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단종은 적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손 세자 시절을 거치면서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자신의 몸으로서 익혀나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종이 만약 특별한 사건 없이 왕위를 이어갔다면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평균 이상의 업적을 쌓은 그런 멋있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단종은요, 점점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종이 즉위하고 약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단종의 머리를 찌끈거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명사은사, 조선 왕의 즉위를 승인해준 명나라에게 인사를 올리려 보내는 사신입니다. 당시에는 조선의 왕이 즉위하고 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됐거든요.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사신단인데다가 처음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니 단종 역시 공을 들인다 안 들인다. 드리죠. 그래야죠. 이게 자기 첫 인상이니까 그렇죠. 잘 심어줘야죠. 명나라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고된 일을 맡겠다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단종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1452년 9월 10일 단종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추상께서 나이가 어리고 정부에 대신은 조정의 정사를 도모하고 의논하는데 우리들은 일하는 것이 없으니 사신으로 가기를 청합니다. 누군가 명나라로 향하는 고명사은사에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먼 길을 떠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명나라에 다녀오겠다며 자원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납시오. 수양대군? 바로 단종의 큰 삼촌 수양대군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이때부터 나와요? 네, 수양대군은요, 종씨를 대표할 수 있는 자신이 명나라에 다녀오는 게 오히려 명나라 체면도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가 네, 고명 대신 김종서와 달리 삼촌 수양대군은 핏줄이잖아요. 네. 힘든 일임에도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삼촌을 보면서 단종은 좀 든든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